3차 세계대전. 이 단어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요즘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한국은 전쟁 나면 끝이다. 에너지 자금률 바닥. 북한이 코앞에 핵무기 들고 있고 중국이 옆집이고 일본도 재무장하고 있고 사방이 적이라는 거죠. 댓글에는 한국은 끼인 나라,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나라 이런 말이 넘쳐납니다. 근데요, 실제로 전쟁이 터진 지금 세계가 한국한테 하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약한 나라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발 배 좀 만들어달라. 무기 좀 팔아달라. 반도체 공급 끊지 마라. 미국이 그러고 있고 유럽이 그러고 있고 중동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올 이야기가 팍 와닿거든요. 자, 첫 번째, 지금 중동에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이 미사일로 보복했습니다. 500발 넘는 탄도미사일과 2000대의 드론을 쏟아부었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공세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이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거든요. 여기가 막히니까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배럴당 108달러를 찍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까지 미국 편에 서서 참전을 선언했고 카타르 공항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운동 전체가 불바다가 된 겁니다. 그 충격이 한국에 바로 날아왔습니다. 코스피가 3월 4일 하루 만에 12% 폭락했어요.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고 삼성전자는 16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루에 9.5%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사이드카만 5번 발동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외국인이 하루에 3조 2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이 4조 6천억을 매수하며 버텼는데 이게 바닥을 잔 건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건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예요. 장중에는 1499원까지 갔는데 금융위기 때 장중 최고치가 1500원이었거든요. 거기 거의 다 간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유가 150달러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에는 동시에 3개의 화약고가 있어요. 첫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건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둘째, 중동. 이건 지금 터졌고요. 셋째, 대만해요. 이건 아직 안 터졌습니다. 아직은요. 미국 정보기관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능력을 완성하라고 돈에 지시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있잖아요. 만약 중국이 이 틈을 노린다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란 지도자가 참수작전으로 사망한 직후 김정은이 뭘 했는지 아세요?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그 위기감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불길이 대만으로 번지고 대만이 흔들리면 한반도까지 연쇄 반응이 옵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도미노는 넘어졌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뒤집어지는 판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이게 왜 전쟁과 관련이 있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현대 전쟁은 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 반도체가 수만 개 들어갑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하나에도 정밀 유도를 위한 칩이 필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한 대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군사위성 통신 장비, 레이더, 전쟁터에서 굴러다니는 모든 장비에 반도체가 없으면 그냥 고철이에요.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드느냐?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듭니다. HB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초고 성능 메모리인데 이게 군사용 AI 시스템에도 쓰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예요. 파운드리까지 합치면 한국이 없으면 미국도 중국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현대전쟁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을 건드리면 남쪽 다 전쟁을 못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게요. 대만에 TSMC가 있잖아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만약 대만이 전장이 되면 TSMC가 멈춥니다. 그러면 세계는 삼성전자한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대만 위기가 오히려 한국 반도체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방위산업입니다. 여기서부터 국뽕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요. 참으세요. 전부 팩트니까요.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다주포입니다. 한국이 만들었어요. 현재 8개국에서 운영 중이고 유럽에서 러시아를 막으려면 이 무기가 필수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천무 126문을 대양 납기보다 빨리 폴란드에 전부 인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 중에 무기 주문이 밀리면 그건 안 판 것과 같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성능은 좋은데 납기가 느립니다. 한국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보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폴란드는 2022년부터 한국 무기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K2 전차는 총 1000대 계약인데 2차 계약만 9조 원입니다. 한일 방산 수출로 역대 최대예요. 여기에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5.6조 원, FA50 전투기까지 합치면 폴란드 한 나라에만 30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2025년 전체 방산 수출이 152억 달러, 약 22조 원인데 이게 5년 전의 7배예요. K2 전차 부품 1200여 종의 국산화율이 90%에 달합니다. 우리가 만든 부품으로 우리가 조립해서 보내는 거예요.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자립입니다. 중동에서는 천궁2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UAE에 납품된 천궁이 실제로 날아오는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어요. 이 실전 데이터가 쌓이니까 사우디, 이라크,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줄을 서서 사겠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방공무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천궁이 딱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조선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생각 못하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은 결국 물류 싸움이거든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공권? 제해권? 그것도 맞지만요. 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군함이 있어야 바다를 지키고 수송선이 있어야 물자를 다룹니다. 항공모함도 결국 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를 미친 듯이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미국 조선소가 망했습니다. 냉전 끝나고 30년 동안 조선업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군함을 만들 조선소 인력도 부족하고 만들어도 납기가 몇 년씩 밀립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우리 배 좀 만들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이겁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한국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이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업 재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채워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중국 조선소가 크긴 한데 미국이 중국한테 자기 군함을 맡길 순 없잖아요. 적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는 못하는 거죠. 일본은 조선업이 쪼그라들었고요. 유럽도 군함 건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계에서 군함 수준의 배를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네 번째 이유, 에너지 기술입니다. 전쟁의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현대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가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죠. 드론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오래 날고 멀리 가려면 고성능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곳이 만드는 배터리 없이는 전기 군용 차량도 드론 편대도 운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자력.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UAE에 바라카 원전을 지어줬고 체코 원전 사업도 수주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안보가 핵심인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정리해볼게요. 반도체 전쟁 장비의 두뇌, 양산 전쟁 장비 그 자체, 조선 전쟁을 수행하는 플랫폼, 배터리와 원자력 전쟁의 에너지, 이 네 가지를 전부 만들 수 있는 나라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한반도가 직접 전장이 되지 않을 때만 성립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공급자가 아니라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이 구조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서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에너지 자급률은 OECD 최하위, 원유의 62%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에너지 비축분이 바닥납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판에서 한국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쟁 특수가 왔습니다. 미군의 군수 물자를 일본 공장에서 만들었거든요. 트럭, 군복, 탄약, 의약품 전부 일본이 납품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패전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부활한 결정적 계기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3년간 일본이 벌어들인 전쟁 특수 수입이 당시 일본 GDP의 5%에 달했어요. 이게 일본 경제 부흥의 시동을 건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놀랍도록 비슷한 구조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때문에, 미국은 중동 때문에 무기가 급하게 필요한데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6.25 때 일본이 미국의 군수공장이었다면 지금 한국은 세계의 군수공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는 쪽이라는 게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현대로템, HD, 현대중공업,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중동전쟁 이후 폭등했어요. 2025년 한 해만 봐도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9조 원, 천무 다연장 로켓 3차 계약 5.6조 원, 인도 K9 자주포 추가 계약 3,700억 원, 베트남 K9 수출 3,500억 원, 에스토니아 천무 수출 4,400억 원. 이게 한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폴란드, 인도, UAE, 사우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필리핀, 페루, 베트남 전 세계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가고 있어요. 이건 전쟁이 만든 기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퍼지면 군함 수요가 폭발하는데 미국 해군이 한국한테 SOS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어요. 반도체는요, 전쟁이 퍼지면 남쪽에서 다 필요합니다. 미국 쪽도 필요하고 중국 쪽도 필요해요.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안보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대만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대만 GDP가 마이너스 40%, 중국이 마이너스 16.7%, 그런데 한국이 마이너스 23.3%였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중국보다 한국 피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드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세계와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의 운명을 가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가 전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쟁의 공급자로 남으면 21세기 한국판 전쟁 특수가 옵니다. 방산조선,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전부 특수를 누립니다. 6.25 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전쟁의 당사자가 되면 서울 수도권이 화력 사정권 아니고 에너지 수입이 끊기고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세계 공급망의 핵심 고리가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에는 카드가 있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 현역 50만에 예비군 310만, 72시간 내 전시체제, 전환이 가능한 동원 시스템.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안보 자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대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사이버전 능력. 한국은 IT 강국답게 사이버 보안과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IT 인력은 원시에 즉각 전환 가능한 전략 자산이에요.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믿는 겁니다. 한국은 이론으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위협 앞에서 검증된 무기를 만드는 나라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이 모순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돈이 몰리는 산업이 있고 무너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쪽, 방산 관련주는 이미 폭등 중이고 조선업은 수주잔고 사상 최대, 반도체는 배만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국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각국 정부 수주가 늘고 있어요. 반대로 항공업과 관광업은 초토화됩니다. 운동 노선이 막히면서 항공권 가격이 폭등했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모든 생활 물가가 올라갑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업종은 환율 폭탄을 맞고요. 이미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16원을 넘었어요. 2달 전만 해도 1,560원이었습니다. 2달 만에 300원 가까이, 20% 가까이 오른 거예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800원을 넘은 건데 전문가들은 2,0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걸리거든요. 지금 $100 넘은 유가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앞으로 2-3주가 진짜 고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배달비가 오르고 대중교통비가 올라갑니다. 장바구니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가요.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시차 없이 바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거든요. 주유소 갈 때마다 공동전쟁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 유가가 $100를 넘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2%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국제유가가 $100를 넘겼고 5개월 만에 한국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해요. 호르무즈 해협은
러시아보다 훨씬 큰 에너지 통로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포지션은 이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 이 모순 속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뉴스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중동전쟁 확전 보면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구나. 방산 수출 역대 최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전선 동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동, 유럽, 그리고 곧 동아시아까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원전을 짓는 나라. 이 5가지를 전부 세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전쟁을 하려면 한국이 만드는 걸 사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이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가 줄 서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한국만큼 잘 증명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 판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판의 공급자로 남는 것.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걸 지켜내는 건 외교와 안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 위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쟁의 공급자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이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주제 관련해서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